자, 이번엔 우리 감세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감세 시스템은 C가 0이 아닐 때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방정식 그대로 성립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C가 0이 아닌 걸로 인해 가지고 해 모양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옵니다. C가 0일 때는 얘가 무조건 복소근, 그것도 순허수로 나왔었죠. 그런데 비해 가지고 얘는 자, y 이퀄 익스ponential 람다 t를 집어넣어 보면은 얘가 나오죠. 자, MCK가 있는 상태 내에서 람다가 미지수인데요. 2차 방정식이니까 MCK의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복소근이 나오거나 중근이 나오겠네요. 자, C제곱이 4MK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가 근이었을 때 둘의 합은 마이너스 m분의 c인데 이거는 0보다 작겠죠. mck는 지금 일단 다 양수일 테니까요. 곱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알파랑 베타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겠죠.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만족하려면 둘이 더해서 0보다 작고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니까 둘 다 음수겠죠. 그래서 y1이 c1 익스포넨셜 알파 t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베타 t 이렇게 되는데 알파랑 베타가 음수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은 0이 되겠죠. 요 이야기가 뭐예요? 얘가 처음에 진동을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0에서 멈춘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지나면. 자, 요걸 우리가 과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요 과감세는요 요런 형태를 띠진 않아요. 과감세인 경우에는 넘어가는 부분이 안 생긴다 뭐 이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제곱 이퀄 4MK가 서로 같으면 중근이 만들어지죠. 이때도 똑같이 근과 계수 관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2알파가 마이너스 m분의 c랑 같은데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알파는 음수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보통 임계감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왜 임계감세냐면은 실제로 아까 제가 그림을 대충 그리다가 말았었는데 과감세일 경우에 보면은요 한 이쯤 여기가 t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y의 위치라고 하죠. 한 10cm 떨어진 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은 과감세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오다가 0 되는 시점에서 딱 멈춰요. 요 이야기는 이렇게 용수철이 매달려 있잖아요. 원래 가만히 매달아 놨을 때 여기라고 하고요. 이거를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딱 놓으면은 과감세인 경우에는 얘가 여기 있다가요. 쭉 가다가 여기서 딱 멈춥니다. 이걸 과감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계감세부터는 얘가 여기 있다가 쭉 올라가다가요. 통과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로 보면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요게 중근부터. 그래서 임계감세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복소근이 나오면은 이 진동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보통 저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를 갖다가 이제 제가 테스트를 갖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 있죠. 0.5y2' 플러스 cy' 플러스 2y 이퀄 0. 이 녀석을 c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미분 방정을 직접 풀어봤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점들을 구해보면요. 자, 일단 C가 10일 때 아주 과감세일 때죠.
이때는 외부 11대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쭉 지나다가 15초쯤 되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5일 때, 3일 때, 2일 때가 되면 드디어 이제 0을 넘어서죠. 이 값이 대충 임계점일 겁니다. 1, 0.5, 이제 오실레이션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요걸 제가 해보고 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요게 임계 감쇄력이 10 제일 클 때거든요. 감쇄력이. 그랬을 때 얘가 대충 0 근처에 오는 시간이 15초예요. 그런데 요게 감쇄 상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요때는 대충 보면은 6초 정도가 걸리죠. 조금 더 해볼까요? 이때는 4초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임계상수를 지나고요. 그러면 다시 얘가 거의 0 근처로 가는데 한 6초 정도 걸리고요. 다시 임계상수가 이제 줄어들면은 다시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곡선을 가진다는 거죠. 이 감쇄계수가 아주 작을 때, 그럴 때는 움직이는 시간이 큽니다. 그러다 감쇄상수가 늘어나면은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감쇄상수가 더 늘어났는데 운동시간이 더 늘어나네요.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조금 더 정리해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밉니다. 밀을 때 밑에 쪽에서 힘을 방해하는 마찰이요. 이 마찰이 원래 커지면은 우리가 일정 힘을 줘가지고 밀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길이랑요, 빙판길을 비교해 보면 아스팔트 길에서 물체를 밀었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시간과 빙판에서 밀었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시간은 빙판이 마찰계수가 적기 때문에 엄청 작습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과 마찰 계수가 반비례하죠. 그런데 왜 우리 용수철에서 할 때는 반비례하지 않고 줄어들다 반비례하다가 이땐 정비례하게 될까? 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제는 아닙니다. 과제는 아니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감쇄 계수 혹은 마찰 계수인데요. 힘이라기보단 정확히는 방해하는 힘의 비율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왜 그냥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힘을 줘서 한번 탁 밀었어요. 그랬을 때 그 물체가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용수철에서는 서로 다르게 얘네들의 그래프가 그려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강제 진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늘 수업을 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뒤에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공지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